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갈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 뭐 기업체에 가면 회장이나 사장, 부장, 팀장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회적 지위다.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 해서 아니 이제 SES,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한국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학생 신분일 때는 아마 한두 번쯤 다 보신 그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또 이게 이제 부정적 입장에서의 갈등은 뭐 친구들하고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 대립을 하기도 하죠. 이제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자, 지위를 놓고 갈등을 한다. 그래서 지위 갈등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막스 베버의 전통에 따라서 지위 갈등 이론의 사상적 배경이 막스 베버에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점차적으로 팽창해 온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한 집단 간의 결과를 교육으로 설명한 게 바로 지위 갈등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느냐, 학교가 가진 임무는 뭐냐. 마르크스는 개인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타고난 인간의 동물적 특성인 욕구 중에서도 경제적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봤다면, 막스 베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갖고 싶냐. 사회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지위 문화를 전달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지위 갈등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위는 내가 원하는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지위를 놓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모든 지위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 집단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왜 그러냐? 더 높은 지위로 가려고 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산업화 이후에 새로운 지위가 많이 생겨나면서 상승이동이 활발해지고, 이 상승이동의 밑바탕이 뭐냐? 이게 교육이었다. 교육이 경쟁과 갈등을 엄청나게 촉발시키는 매개체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랜달 콜린스와 크리스토퍼 헌 이런 학자들을 들 수가 있고, 콜린스가 주장했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는 교실 안팎에서 특정 지위 문화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지위 문화를. 아주 중요한 의미죠. 학교가 뭘 가르치냐? 학교는 지위 문화를 가르친다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나와가지고 뭐 국어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는 이 시험을 왜 대학을 나와서 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초기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위 문화에 어울려야 된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문화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회사원, 사장, 고위공무원, 대통령 뭐 등등등등 이런 어떤 직업에 맞게끔 어울리는 말투, 행동, 의복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든 안 배웠든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픽스된 어떤 고정된 사회적 사실인 양 생각을 하죠. 선생님이 잠바떼기 걸치고 수업에 들어가면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이상하냐. 이미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위에 따른 문화, 행동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래서 지위 문화가 전달되는 곳이다. 학교는 교육의 역사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과거부터 권력이 있는 지위 집단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기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지 그 외에 더더들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학교. 하버드,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적인 대학이죠.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대, 흔히 MIT라고 그러죠. MIT. 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학교들을 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학을 갈 필요는 없죠. 사실은. 웬만큼 근면성실하면 다 밥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뭔가 이런저런 행동도 하고 일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배 문화를 전수하는 장소고 하류계층 학생들도 지배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못하는 학교 교육을 열심히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무시해서는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상류계층 자제들도 학교 교육을 열심히 따라가고 하류계층까지도 다 열심히 학교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은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했던 게 76년에 쓴 도르라는 학자가 쓴 디플로마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내 번역된 책도 있는데 흔히 졸업장 열병이다. 열병. 이제 학교 교육의 팽창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콜린스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갈등 이론에서 어떤 학교를 설명하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학교가 지배 문화를 전수한다는 관점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팽창은 지배 문화 또는 엘리트 문화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도 엘리트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고 지위 상승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엘리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뭔가 충족이 되면 엘리트들이 하는 행동 양식을 나도 하려고 애를 쓰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고가의 핸드백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여성분들은 똑같은 거다 하고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기원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결국에는 학교는 지위 문화를 전달하는 장소의 기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해왔다. 또 허는 뭐라 그러냐? 학교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성격을 형성시켜 주는 것보다 특정 집단의 사고방식, 즉 지위 문화를 가르치고 있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에는 더 합법적인 기준이 된다. 직업 획득,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진이나 지위 상승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많이 가진 졸업장이 더 높은 상급 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일수록 승진도 빠르고 지위도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직에서 지위 경쟁이라는 지위 경쟁의 결과는 결국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있더라는 거죠.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시스템처럼 결국 학교가 지위 상승의 수단과 도구 역할을 하더라. 이게 결국에는 밑바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등론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저서가 실버만의 크라이시스 인 더 클래스룸, 교실의 위기다. 또 에베레트 라이머의 스쿨 이즈 데드, 학교는 죽었다. 이반 일리치의 디스쿨링 소사이어티, 탈학교 사회, 학교는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이 대표적인 이 세 저서들이 7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항이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저항이론의 내용과 교육과의 관련성, 지위 갈등이론의 내용과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신교육 사회학의 등장 배경과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